IGCSE 2017 페이퍼 23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계산기만 사용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들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이 x는 y 플러스 루트 a인데요. 이거는 a는 꼴로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자, 해보면은요, x 마이너스 y는 루트 a죠. 자, 루트를 넘기기 위해서 양쪽을 제가 제곱을 하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쓰면은요,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a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간단한 확률 문제예요. 페드로가 게임에서 골을 넣을 확률이 5분의 2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의 게임에서 골을 넣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이죠. 자, 두 번째 역시 확률 5분의 2고요. 세 번째 역시 5분의 2입니다. 계산해 주면은요, 25분의 4입니다. 7번 문제는 인버설리 프로포셔널에 관련된 문제예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었죠. 인버설리 같은 경우는 y는 x분의 위에 비례상수 k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x가 아니라 x제곱으로 써달라고 했으니까 저희 x제곱으로 쓸게요. 자, k 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x가 2고 y가 8이라고 했으니까 8은 2제곱분의 k고, 그래서 여기서 k는 32가 나오네요. 자, 그럼 식을 다시 쓰면 문제가 이거였어요. y를 x에 관한 걸로 써달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저희가 답을 써보면 y는 x제곱분의 32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지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거 하려면은요, a분의 b고요. 여기에는 2 쓰고 제가 여기에는 3을 쓸게요. 그리고 전체 4승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풀어요? a분의 밑에는 2 곱하기 4고요. 위에는 3 곱하기 4 해주면 됩니다. 혹시 이 3이 혹은 4가 분수라고 해도 곱하는 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문제 들어가면은 가기 전에요. 먼저 8번 그러니까 8 같은 숫자 말입니다. 8은요, 8로 가지 말고 2의 3승으로 가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의 12승이고요. 2의 3승이고요. 전체 3분의 1승이에요. 자, 그러면 각자 곱하면 되죠. a의 12승 곱하기 여기 3분의 1이고요. 위에는 2의 3승 곱하기 3분의 1이라서 정리해주면 밑에 a 4승 나오고요. 위에는 2가 나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G에서 H쪽으로 화살표가 가 있고요. 위에 여기 6이 있고 밑에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요. G에서 H로 가는 건 X축으로는 6칸, Y축으로는 마이너스 4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GH, 아까 위에 GH는 정의가 됐고요. 그 앞에 5를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6에다 5 곱하고 마이너스 4에다 5 곱하는 거예요. 그 답은요, 6에다 5 곱하면 30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0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G에서 H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H에서 G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 점을 제가 G라고 할게요. H로 가려면 X쪽으로는 6칸을 가고요. Y쪽으로는 마이너스 4칸을 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반대로 여기 이제 H에서 G로 가고 싶어요. 그럼 X쪽으로는 몇 칸을 가야 되나요? 마이너스 6개 가야 되죠. 그리고 Y쪽으로는요, 플러스 4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에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자, B번 문제는 그냥 더하기 문제하고 똑같아요. X축으로 위에서 6칸 갔고 X축으로 2칸 갔으니까 8칸 가는 거고요. X축으로 7칸 간 상태에서 어떻게 가면 3이 되겠냐? 네, Y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삼각형의 세 각을 7x, 6x, 5x를 주어졌을 때 이 x값을 찾는 문제예요.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죠. 그래서 7x와 6x와 5x를 더했을 때 이 값이 180도가 나와야 돼요. 자, 이거 계산해주면 이게 18x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180 나누기 18하면 이게 x값이겠죠? 그럼 x는 얼마가 나오나요? x는 10도가 나오네요. 자, B번의 문제는요, 계산을 하래요. 워크아웃 하래요. 뭐를 하냐면, largest angle이니까 가장 큰 앵글의 값을 찾으래요. 7x가 제일 크죠? 그럼
x에다가 10 넣어서 2번은 70도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부등식의 영역에 관련된 문제인데 하나 좀 조심해서 봐줘야 할 게 있어요. 자, 문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by shading이라고 그랬어요. 색을 칠할 건데 어디를 칠할 거냐면 위에 있는 그리드에서 unwanted라고 써 있어요. 자, 이 말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y가 4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는 y가 4보다 작은 지역에 쉐이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R이라고 하는 지역을 찾을 거예요. 자, 그럼 이 R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아래 나오는 4개의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지역이 되겠죠.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럼 저희는 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를 칠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제가 먼저 파란색으로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작거나 작으면 되는 거죠.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같다고 하는 부분은 빠지고요. 작은 부분이요. 여기를 칠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x 플러스 y가 7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어요. 자, 위에 있는 여기에 3개의 직선이 보이시나요? 하나, 둘, 3개요. 이 3개의 직선들 중에 아마 x 플러스 y는 7보다 크거나 같다를 나타내는 그러한 직선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찾냐면요. 먼저 써볼게요. x 플러스 y가 7보다 크거나 같다. 같은 걸 찾아주세요. x가 1일 때 y가 6이겠죠. x가 2일 때 y가 5겠죠. 자, 그러한 걸 나타내는 애가 여기 있네요. 보이세요? 자,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원래 크려고 하면 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올라가면 안 돼요. unwanted라고 그랬으니까 내려와서 이 부분을 색을 칠하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번엔 세 번째 들어갈게요. 제가 세 번째는 화려하게 연두색으로 해보겠습니다. y가 x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y는 x로 놓고 보시면 훨씬 더 편해요. x가 1일 때 y도 1이고요. x가 2일 때 y도 2고요. 자, 그러한 직선이 어딨죠?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 직선이 y는 x예요. 그런데 원래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y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럼 원래는 위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반대쪽을 칠해야 되니까 이 아래쪽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마지막 거 들어갈게요. 마지막은 분홍색으로 해볼게요. x 플러스 2y가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선택되지 않았던 이게 그 마지막 선분일 거예요. 직선이 되겠죠. 자, 이 선을 보면은, 자, 요 자리를 한 번만 볼게요. 요 점은 좌표가 0,10이에요. x가 0일 때 y가 1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때 값이 2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0,11이에요. 0,11인데 이거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0 플러스 22는 분명히 20보다 작지 않고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구하는 지역은 아래 지역이 돼야지만 되는 건데 저희는 unwanted니까 위쪽을 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볼 때 받은 페이퍼에다가 이렇게 색을 칠해주고 요 지역이 R이라고 써주면 그러면 점수는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함수에서 합성함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A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기 함수가요. F함수가 있고 G함수가 있어요. 자, 근데 F함수에 X 자리에 3X를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F의 X의 자리에 3X를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 플러스 4, X의 자리에 3X를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12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B번이 합성함수예요.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에 보세요. F함수하고 G함수가 있는데 자, 누가 누구의 품속으로 들어가냐의 문제예요. 이거 틀리지 마세요. G함수가요. F의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F가 더 큰 거예요.
자, 위에 문제를 보면 F함수는 3 플러스 4x고 G함수는 6x 플러스 7인데 F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F에 여기에다가 6x 플러스 7을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플러스 4x의 자리에 6x 플러스 7을 넣어주면 계산해주면 24x 플러스 4, 7에 28, 31이 되겠네요. 자, 12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13번입니다. 두 개의 병이 있고요. 그 병 위에 그 레이블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정확하게 닮음이라고 써 있어요. 작은 병은 물이 0.5ml가 들어가고요. 그 레이블의 그 에어리어는 96이래요. 자, 그럼 큰 병에는 물이 1리터가 들어갈 때 이 큰 병의 레이블의 사이즈를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자, 먼저 한번 써볼게요. A가 있고 A가 작은 거 하고요. 큰 게 B라고 했을 때 넓이는 96이고요. 여기 넓이가 얼마인가요? 모르죠. 자, 여기는 부피가 0.512이고요. 여기는 1입니다. 여기 첫 번째 쓴 거는요. 96하고 X 이 부분은 넓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0.512하고 1 쓴 부분은 부피예요. 제가 벌써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길이와 넓이와 부피에 대해서요. 길이는 A면 넓이는 A제곱이고 부피는 A 세제곱이다. 자, A와 B가 완벽한 시밀러라고 얘기를 했을 때 A와 B의 그 스케일 팩터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A의 길이가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의 길이를 갈 거 A의 길이가 2고 B의 길이가 5라고 해볼게요. 그럼 2에서 5까지 가려면 스케일 팩터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5죠. 자, 우리는 이 스케일 팩터를 찾으면 되게 쉬워요. 만약에 다시요. A가 2고 B는 5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케일 팩터는 2분의 5라고 했고요. 넓이가 4라고 해볼게요. 그럼 스케일 팩터를 이용해서 B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했죠? 넓이는 제곱이고요. 부피는 세제곱이에요. 2분의 5에 제곱을 해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B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요. 넓이는요. 스케일 팩터를 제곱을 해서 곱해줄 거고요. 그럼 X값이 나와요. 자, 부피는요. 스케일 팩터를 세제곱을 해서 곱해주면 부피가 나옵니다. 자, 근데 넓이에서 보면 96과 K와 X가 있는데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못 풀고요. 부피에서 볼게요. 0.512 곱하기 K의 3승은 1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거는 계산기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0.512 곱하기 K의 3승이 1이라고 그랬죠? 그럼 K의 3승은 0.512분의 1입니다. 자, 이 3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도 곱하기 3분의 1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K는 0.512 이거 3분의 1이죠? 그리고 여기가 1이 돼요. 자, 계산기에서 보시면 계산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네모가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3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3을 누르시고 여기다가 0.512를 누르시면 이 스케일 팩터 K값이 나올 거예요. 제가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여기 분수로 처리돼야 되는데요. 네, 제가 계산기 눌러보니까 이 값이 4분의 5가 나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시 넓이로 가서요. 96에다가 4분의 5의 제곱을 눌러주면 그러면 X값 150이 나올 거예요. 1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구하는 과정을 보여달래요. 뭐냐면, 데시몰 0.63을 프랙션으로 바꾸는 과정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0.63인데, 이거 지금 순환소수인 거죠? 원래 이 말의 의미는 0.636363 이렇게 계속 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을 위에다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줬어요. 자, 그럼 이거를 분수로 가려면
소수점 찍힌 것만큼 9를 쓰고요. 63을 써주면 되죠. 자, 9로 약분되네요. 11분의 7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갖고 하는 문제예요. 이거 저희 사인룰 앞에서 했었어요. 사인 71.8분의 39는 사인 x일 때 24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하죠. 그러면 사인 x는 사인 71.8 곱하기 24를 39로 나눌 거예요. 자, 각을 구하는 문제는 계산기에서 쉬프트 사용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산기 누를 때 이 앞에다가 쉬프트 하나만 눌러주면 그러면 계산기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계산기 눌러봤더니 35.774가 나왔어요. 35.774 나왔는데 우리 significant figure 세 자리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저는 답을 35.8이라고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부등식 문제이죠. x-로 안 둔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럼 13-7하고요. 3x-x로 가서 2x 6이죠. 그럼 x는 3보다 작거나 같으네요. 자, 이거 수직선의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3이라고 할게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3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A의 답은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거고 B번의 답은 이거예요. 리스트 쓰래요. 그러니까 숫자 하나하나를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뭘 쓸 거냐면 포지티브 인테저이래요. 그러니까 양의 정수를 쓸 건데 위에 시계를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양의 정수 0부터 시작해서 1, 2, 3이니까 0은 양의 정수가 아니죠. 답은 1, 2, 3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17번은 벡터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먼저 5는 오리진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점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5에서부터 P까지를 요거를 우리는 P라고 놓을 거고 5에서부터 Q까지를 요거를 우리는 Q라고 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G라고 하는 한 점이 있는데 여기와 여기의 비율이 5대 2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저희가 평행선에 대한 그 기본 성질을 하나를 알아야 돼요. 자, 삼각형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평행합니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라고 했어요. 자, 그럼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건 3대 2의 비율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는요 3의 비율을 가져요. 그리고 여기는 2의 비율을 갖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의 비율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3이면 이 밑에 거는 크게 여기가 5였으니까 얘도 비율상 5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알고 보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가 5였고 요 밑이 2였으니까 이거 전체는 7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그은 지금 이 선이 있잖아요. 여기가 5면 여기도 5가 되겠죠. 그쵸? 빨간색으로 가서 요게 전체예요. 7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비율이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도 비율이 7이 되겠죠. 자, 문제는 저희가 뭐를 찾는 거냐면 P하고 Q를 이용을 해야 돼요. 벡터에서는 여기서 처음에 저희한테 제공하는 그것만 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저희한테 5에서부터 P까지가 P고 5에서부터 Q까지가 Q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Z까지 갈 거예요. 네, G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가야 되냐면 5에서부터 가야 돼요. 5에서부터 G까지 가려면 보세요. 저희는 요만큼을 먼저 갈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거예요. 1번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2번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가 아까 몇이었어요? 7이었었죠? 근데 7개 중에 몇 칸만 가면 돼요? 2칸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7분의 2P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요만큼을 가야 되잖아요. 아까 비율상 얘가 5고 얘가 7이었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이 2번에 해당하는 영역은
7분의 5 Q가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 문제는 거리, 속력, 시간 이거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여기 지금 문제에서 보여지는 건 여기가 타임이고요. 여기가 스피드라고 그랬어요. 타임과 스피드가 주어지면 이 안에 보이는 그래프는 뭐에 대한 거냐면 디스턴스, 거리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얘가 타임이고 얘가 디스턴스예요. 그럼 얘는요. 스피드에 관련된 그래프예요. 다시요. 얘가 스피드고 얘가 디스턴스예요. 그럼 얘는 타임에 관련된 그래프죠. 자, 이해되셨죠? 자, 다시 보세요. 여기는 타임이고 여기는 스피드면 이거는 거리에 관련된 그래프예요. 이 문제에서는 저희한테 전체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거리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안에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다시요. 타임 스피드 그래프가 나오면 이거는 거리를 의미하고요.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안에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도형을 좀 잘라볼게요. 먼저 삼각형 도형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 자리가 하나가 또 있고요. 마지막에 삼각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것들의 넓이를 다 구해서 더해주면 280초죠? 네, 280초 동안 전체 움직인 거리가 나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구할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니까 가로 20이죠? 세로 12.5예요. 그리고 나누기 2 해주면 125가 나오겠네요. 자, 2번은요. 20부터 220까지 가로 200이고요. 세로 역시 12.5입니다. 이번엔 나누기 2 할 필요 없죠? 직사각형이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2500이 나오네요. 자, 3번입니다. 가로 60이죠? 세로 12.5고요. 역시 삼각형이라서 나누기 2 해줄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375요. 늙어서 계산이 이제 빨리빨리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이거 125, 2500, 375 모두 더해주면 거리는 3000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A번이요. 여기 영승이 나왔는데, 자, 1의 영승은 얼마죠? 1이죠? A의 영승은요? 1입니다. 별의 영승은 얼마인가요? 1입니다. 1의 1승은요? 모든 수의 1승은 자기 자신이에요. A의 1승은 A고요. 별의 1승은 별입니다. 자, 됐죠? W의 영승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면 6 곱하기 1은 6입니다. 5x 삼승에서 3x 삼승 빼주면 2x 삼승이고요. 요거 계산할까요? 5의 y 마이너스 2승의 의미는 y 2승분의 5죠. 자, 여기에다가 3y 6승을 곱할 거예요. y2 y6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15 y 4가 되네요.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도 돼요. 3하고 5하고 곱해서 15 나오고요. y6하고 y-2 둘이 더하면 y4가 나오고요. 자,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x값을 찾는 문제예요. 근데 인수분해가 한 번에 안 되네요. 여기에서 저희한테 보여달래요. 네가 하는 모든 그 작업을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고 이거를 푸는 과정을 보고 싶은가 봐요. 제가 볼 때 이거 컴플리트 퉁려 스퀘어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풀어볼게요. 5x제곱 플러스 10x는 마이너스 2다. 자, x제곱 앞에 있는 5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전체를 전체 5분의 1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5분의 2고요. 자, 이 부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면 x 플러스 1의 제곱의 형태가 되죠. 자, 일단 이렇게 쓰고요. 제가 이것만 계산을 해보면 얘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잖아요. 위에 거하고 비교해보시면 없던 플러스 1이 좌변에 생겼으니까 오른쪽에도 플러스 1을 해줄 거예요. 마이너스 5분의 2하고 여기다 플러스 1 해주면 얘가 5분의 3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5분의 3이 나온 거죠. 자, 이쪽 위로 와서 계산할게요. 제곱을 벗기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이 돼요. 자,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이요. 근데 좀 생긴 게 지저분하죠?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분모에 있는 루트 5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다가도 5 곱하고 여기도 5 곱해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5분의 루트 15로 끊을 거예요.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쓸게요. 마이너스 1도 5하고 똑같이 맞춰주고 싶어요. 이렇게요.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5 쓰고요.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하면 되겠네요. 이거 제가 계산기 해보니까 답이 하나는 마이너스 0.225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1.77이 나오더라고요. 네, 21번이었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그 피타고라스 일부하고 그 다음에 삼각비가 조금 합쳐져서 있는 문제예요. 밑에 있는 애는 한 변의 길이가 26cm인 큐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뭐냐면 여기 AG 보이시죠? 이게 입체로 잘 보여야 할 텐데, 자, AG하고 이 베이스 오브 더 큐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면하고 이루는 그 각을 찾는 문제예요. 제가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세요? 여기 직각이고 요 삼각형에서 요 각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요것만 한번 따로 끌고 나와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거 GC가, 이게 G고 여기가 C인데 지금 요 길이는 처음에 26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자, 여기 A고 이제 AC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요게 AC죠. AB도 26이고요. BC도 26이니까 AC는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용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니까 제가 C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미리 루트를 씌운 거예요. 자, 요게 AC의 길이입니다. 이제 저희한테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요 각 A를 구해달라고 그랬죠? 뭘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탄젠트겠네요. 각을 구하려면 언제나 Shift 누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Shift, 탄젠트, 그리고 이렇게 쓰면 되죠. 루트 26제곱 플러스 26제곱 쓰고요. 물론 2 곱하기 26제곱 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26을 하면은 제가 계산기 해보니까 35.264 이렇게 나오는데 저 세 자리로 쓸 거예요. 그래서 답은 35.3이라고 쓰겠습니다. 23번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가 뒤에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있었으면 패스했을 것 같은데 인수분해 해줘야 되는 것 같죠? x-6이고요. 위에가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x-6이 두 번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 없애서 답은 4에 x-6을 쓰겠습니다. 자, 밑에 거는 브라켓을 펼쳐달라고 그랬어요. 다 펴달라는 얘기인 거죠. 할게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에 15x 플러스 10.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조심해서 문제를 풀면 x제곱이고요. 23x에 플러스 26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마르셀이 2,500불을 은행에 넣었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심플 인터레스트로 1년에 이자가 1.6%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자크 같은 경우는 2,000불을 역시 3년 동안인데 자크는 컴파운드 인터레스트고요. 그리고 이율은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 3년이 끝이 날 때 그 둘이 받을 거예요. 뭐를 받을 거냐면 same amount of interest니까 같은 양의 이자를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크는 이율이 몇 %였는지 저희는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심플하고 컴파운드하고 두 개는 좀 다른 거 아시죠? 제가 심플 인터레스트부터 마르셀 거 구하겠습니다. 2,500불을 넣었고요.
1.6%면은 100분의 1.6이고요. 이게 3년이죠. 자, 이거 계산하면 120불이 나오네요. 자, 이번에 작을 거를 구할 건데 저희가 그 컴파운드 인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제 공식이 있죠. 제일 먼저 A에 1 플러스 R에 N승이에요. 자, 이게 복리 계산식이에요. 컴파운드 인터레스트요. 자, 여기서 A는 이니셜 디파짓이요. 처음에 넣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 R이 이게 그 레이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N은 몇 년인지, 여기 같은 경우는 3년이었잖아요. 자, 이거를 계산을 하는 건데, 요 식을 이용을 해서 해보면, 여기에서 이 복리 계산의 의미는 뭐냐면, 원금과 이자를, 두 개를 다 같이 받는 경우의 계산식을 제가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자, 일단 요게 맞춰서 넣어볼게요. 2000불 넣었죠? 1 플러스 R인데 저희는 제가 이 1 플러스 R 이 부분 전체를 그냥 일단 X로 놓겠습니다. 자, X고요. 삼승이었고요. 아까 원금과 이자가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원금은 2000이고요. 그리고 이자는 120이고요. 됐나요? 자, 그럼 X의 삼승은 2120을 2000으로 나눌 거예요.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X의 삼승을 계산하기가 힘들잖아요. 자, 3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제가 곱하기 3분의 1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이렇게 되면은 루트 계산으로 가능한 거 아시죠? 루트 여기에 3 집어넣고 2000에 2120을 넣으면 아마 X값이 나올 거예요.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1.0196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에 1이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저희가 구한 건 지금 X값인데 이 문제 24번에서 저희에게 구해주길 바라는 건 R값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1.0196의 의미는 1 플러스 R이, 제가 빨간 펜으로 바꿀게요. 1 플러스 R이 1.0196이잖아요. 1.0196 틀렸네요. 1.0196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R값 자체는 얼마예요? R은 0.0196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퍼센트로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퍼센트로 갈 거니까 결국 답은 0.0196에다가 퍼센트 곱하기 100 해줘서 1.9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4번까지 마쳤습니다.